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보험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4.5% 보험회약 2,600만 원 날렸다. 설계사 황당 컨설팅 피해 속출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이 나왔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눌러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고객님이 예정이율 4.5%짜리를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는데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더니 2,6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2,600만 원을 손해봤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2005년에 가입을 하셨던데 이때는 이제 예정이율이 4에서 4.5%, 5%이 정도 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예정이율이 2에서 2.5%, 이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예정이율이 뭐길래 여기 4.5%라고 딱 그냥 4.5% 보험 해약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이 나왔을까요? 이것만 봐서는 되게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먼저 예정이율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정이율이란 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객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운용하고 굴려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0만 원을 걷어들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정이율 4%면 4.5%면 45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예정이율 2%라고 가정을 하면은 20만 원의 수익을 보험회사가 얻는다는 겁니다. 예정이율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예정이율이 지금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05년도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니 그 점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예정이율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험회사도 이제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서 수익을 보전하겠죠.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제 2005년에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벌써 16년을 유지했는데 왜 해지했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이분은 설계사의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이라 저렴하다. 아니면 납입 완료하면 해지 환급이 100%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류의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보험 리보딩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쏙 빼고 이제 장점만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그리고 2005년에 이제 가입을 하셨고 이제 집안에 목돈이 생겨서 이제 필요한 상황이셨는데 기존 정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신보험을 가입하셨죠. 근데 지금 16년 동안 유지를 하셨잖아요. 그럼 못해도 환급이 적어도 70에서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납입 원금만 2,300만 원 정도 되시고 해지 환급금은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던데 이렇게 좀 50%도 안 되던데 이거는 중도 인출을 하셨거나 약관 대출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좀 해지 환급금이 적지 않았나, 그런 좀 그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그냥 중도 인출하셨으면 됐어요. 정신보험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망보험금이 확정적이다, 언젠가 한 번은 돈이 나간다, 그리고 환급률도 있다,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 목돈을 약관 대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약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자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중도 인출하셔서 그냥 목돈을 쓰셨으면 되셨어요. 그 이제 중도 인출 하셨으면은 굳이 이런 손해 봤기 때문에 금감원에 넣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컨설팅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중도 인출을 해서 목돈 쓰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은 컨설팅이 끝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해지하고 새 상품을 가입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환급률을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런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급률을 더 높이고 싶으셨으면 추가 납입을 하셨어야 됐어요. 4만 원과 5천만 원과 더불어서 최저 보증이율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4% 정도, 4% 이상은 될 텐데 약 4% 정도의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해지한 게 너무 아깝긴 하네요. 사실 추가 납입만 잘 활용을 하셨어도 본인의 노후 준비도 되시고 자녀들에게 사망보험을 상속할 수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죠. 자녀는 이제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거나 대출이자를 갚거나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본인 노후 준비를 못했다면 그걸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해지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나이도 더 먹고 병력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갔는데 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설계사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종신보험만 보면 필요 없다, 뭐 살아있을 때 중요하지, 고객님이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냐 이러는데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